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공방이 제2연판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여당 전당대회는 이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와 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주도했던 연판장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오늘 예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이름을 올린 사람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고요. 자, 다른 후보들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먼저 한동훈 후보가 어제 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요? 그러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실에 공식적 이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요? 6개월 내내 이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는데 저 문자가 지금 튀어나와서 나온다는 얘기는 저 목적이 지금 저를 막으려는 거라는 거는 뭐 의견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지난 4일날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보도가 된 이후에 어제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동훈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밤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원래는 한동훈 사퇴 요구를 하려는 기자회견을 몇 명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련된 보도가 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몇몇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자,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아놓은 과정에서 이게 발단이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인데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더더군다나 지난해 3월, 8월 전당대회 때 이미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혔던 이른바 연판장 사태가 연상이 되면서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내부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당협위원장들끼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후로 예정된 그 이제 기자회견이 취소가 된 모양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혀 이 지금 3주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비전과 혁신은 안 보이고 1월 달에 있었던 이 문자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 핵심처럼 좀 불거지는데 예. 저는 이 논란을 사실은 아무도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원본의 문자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원본의 문자가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국민의힘 그나마 전당대회가 길을 바로잡아가지 과거에만 매몰된다면은 정치는 선진화가 아니라 퇴행하기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지금 이 사태가 원점으로 가려면은 문자 원본이 공개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송영원 위원.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54명이 들어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물론 한동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당협위원장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그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은 제2의 연판장은 다 죽는 길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살 깎아먹기식 캠페인은 자제하자 등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 20여 명 정도는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20명이면 여기서 빼면 10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저런 행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은 지난 3.8 전당대회 때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뼈아픈 부분이 연판장 사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인데 나경원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연판장이 초선 의원들을 위주로 돌았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끝내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이번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재현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구태에 의한 줄 세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규에 보면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그 선거운동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취지가 결국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저런 연판장을 시도를 하고 특히나 어제 전화 돌 때 기자회견에 올 거냐 아니면 기자회견에는 오지 않고 이름만 올릴 거냐 아니면 참여를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기 선다형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게 알려지면서 아마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은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구태 정치로 볼 수 있는 연판장 정치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직 전 대변인. 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이 어제 몇몇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연판장 얘기가.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동참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그 각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들한테 밤에 급히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 박종진 위원장이 2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중 한 명이 친한 인사로 불리는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막 항의가 오는데 한동훈 사태 기자회견 참석 관련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뭐 알 수 없으나 둘 중에 한 명이 보냈겠죠. 근데 박종진 위원장은 지금 선관위, 국민의힘 선관위에 선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말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 쇄신하는 그런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막상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막장 대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선관위원회는 뭡니까?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이 나서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저기 김종혁 위원장님도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저분도 지금 당의 부총장을 맡고 있어요. 조직부총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계 인사로 분류가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보는 국민들은 헷갈릴 지경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결국은 박종진 그 위원장이 선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 하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거는 너무 물이 많이 엎질러진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종진 그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전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된 것도 이상한데 지금 이 대화를 놓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정도까지 왔다. 보여집니다. 자, 박종진 위원장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주변 부탁받아서 참여 의사를 대신 물어봐줬을 뿐 오해를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고 당내 화합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박종진 선관위원회 주의와 경고를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종진 위원장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에 위원장과 굉장히 막역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화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박종진입니다. 인천 서구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종진입니다. 박종진! 후보를 위해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예, 성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치라는 게 저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3월 달이니까 지금 불과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박종진 위원장은 그러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데 거기에 답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답변 정도 해야 된다. 뭐 문자를 뭐 하나 보냈다, 5개 보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전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뭐 도의적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도의 답장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었겠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글쎄요, 이 문제가 이렇게 격화되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눈 문자도 저는 공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영부인의 문자입니다. 영부인의 사적 문자가 어떻게 대중에게 이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정말 국가의 안보 아니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뭔가 정말 중요한 문자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두 분의 그 사적 대화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대화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당연히 영부인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박종직 위원장은 저 아까 우리가 같이 선거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떠올랐어요. 원희룡 후보도 사실 선거 때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손들고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음식도 먹여주고.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 총선 때 보면 선거 공보물을 보면은 선거 공보물에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느냐 그것이 후보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냐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있는 이런 정치 행태가 보수 정치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오늘 그 후보는 바로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합시다라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측 인사들도 야 지난번 선거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더니 진짜 그 입 다물라라는 아주 격한 반응도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에서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과격한 발언도 오늘 한동훈 측 인사로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 다음 주 당장 이제 이번 주네요. 토론회가 있을 텐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제가 목소리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프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혹시 관련된 게 있으면 내한테 보고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침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쪽은 우격 다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파, 줄 세우기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원희룡 후보는 문자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누가 어느 후보 측에서 공개했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의심받고 있는 후보가 원희룡 후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선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 지금 총 5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9일, 1월 15일, 19일 그리고 나서 24, 25 이런 정도로 여러 차례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라고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5차례가 맞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 5개가 저도 이걸 처음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자, 지금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묻어둡시다라고 묻어둘 사안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80만 당원 가운데 TK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 60대 이상이 35%란 말이죠. 이런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 후보에게도 이거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좀
그 당원 투표에서도 분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가끔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걸 출구 전략을 짜고 넘어가야지 이게 이번 주 내내 또 이슈로 점화하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건 진짜 블랙홀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하고 끝내자 뭐 그 문자를 공개하자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온 이상 문자 원본 말고라도 최소한 사실에 부합하는 그 문자가 저는 공개되고 빨리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송영훈 의원. 자, 문자 메시지를 하나 재구성한 겁니다. 1월 19일 날 보낸 겁니다. 5번 중에 한 대목인데 보세요. 죄송하다. 근데 사과하면 책임론 불거져. 기자회견했지만 지지율 빠져.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있지만 등등등등 중략하고 그럼에도 당 결정 따르겠다. 당이 하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자, 이거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위에 죄송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앞에 잔뜩 안 하겠다라는 듯한 뉘앙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의 강점을 둬야 됩니까? 그럼에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 하고 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있지만 중에서 저는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있지만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냐면요.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재구성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 당시에 최초 보도를 하면서 분명히 재구성했다고 밝혔고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자 내용이 좀 되게 긴데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좀 있어서 재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것이 문면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고 앞뒤에 다른 내용이 많이 덧붙여 있거나 그 행간의 뉘앙스 혹은 표현은 저와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내용 그대로라고 하면 아더르 관제 퍼퓸 헤어 미스트 아더르 나서 한번 만나자고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해서 지금 만남이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데 대한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실제 전화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또는 친윤계 인사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요 지금 문자 나오기 직전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절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절윤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갑자기 그랬는데 이 문자를 보니까 이 절윤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 1월 달부터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그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 이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그 가족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문자를 보내도 회신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극한의 감정적 골이 생겨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문자 하나를 놓고 그 한동훈 후보는 이 문자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과할 의지가 없던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또 한쪽은 여사가 충분히 사과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거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막강을 서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문제는 해결 방안은 딱 하나예요. 문자를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밖에 없죠. 그 외에 지금 제3의 인물이 있을 것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사께서 이걸 직접 김규환 실장에게 전달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CBS의 논설실장에게 여사께서 직접 하진 않았다면 그 중간에 누군가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지금 5개까지 나왔어요. 예.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공개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의 진실 공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 안 하면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고 지금 이 총선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이 전당대회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내가 당대표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된 거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전당대회고 당무 개입이다. 물론 개입 주체를 생략했습니다만 누군가가 내가 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당무 개입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건지, 만약에 이걸 당무 개입 공방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들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실수록 대통령과 이제는 건널 수 없는 충돌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자기 아전인 수축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자. 그리고 자꾸 과한 공격은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예,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반응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반응이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의 예전 발언을 꺼내들며 재차 비판에 나섰는데 이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신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예, 성춘유. 저거는 이제 초기 때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왜 바뀌었냐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의 화양연화 문재인 정권 초기는 우리에겐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다. 내가 야당 대표하면서 피눈물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매번 저렇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심각한 위기가 저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과 같은 보수 정치에 30년이나 정치를 하신 분이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발언이 저 정도 수준인 게 문제인 건데요. 그럼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해야 되는 발언은 연판장 사태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2023년 38 전당대회 때 있었던 나경원 그 의원과 관련된, 나경원 당시 후보와 관련, 그때 출마를 결국 못했죠. 그 연판장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전당대회 때 그때도 연판장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연판장에 서명하라고 당협위원장들에게 강요를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상대 진영의 또 홍준표 캠프에서 이런 연판장 이런 거 구태정치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지금 연판장 사태가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는지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치에서 이런, 아까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지사들, 이런 분들, 정치 원로들이 이런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참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16일 남은 여당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당내 동료들 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다툼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당 제명 처분에 윤리위 제소, 나아가 법적 조치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불쾌해하고 있는데, 밖에서 지켜보기엔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가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당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두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키우는 데 대해 반격에 나선 겁니다. 장 후보는 채널A 통화에서 총선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논란을 키우는 건 당에서 제명해야 할 일이라며, 영부인과의 문자까지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싹 윤리위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 후보의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설 언급에 발끈했습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김 여사가 사과보다 더한 것, 즉 수사까지도 감내한다 했는데 한 후보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실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들도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는 한 후보가 총선 때 사적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 논란이 지속되는 건 결국 이 문자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을 모르고선 김건희 여사가 왜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 한동훈 후보는 왜 답장을 하지 않은 건지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양측을 모두 취재해서 지난 1월 김 여사가 보냈다는 논란의 문자 5건의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이런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이유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논란이 되자 결국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제2의 연판장 구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자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이 문자 논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는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 촉구에 동의하는지 기자회견에 동참할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에서 이 사실이 퍼지자 친한계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제2의 연판장을 돌리느냐고 발끈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8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나경원 후보 불출마를 종용한 것에 빗댄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라,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맞받았는데 결국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후설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때 연판장의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고요. 어쨌든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쪽은 우격 다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선관위는 당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추진한 원외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김건희 여사가 보낸 5개 문자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보낸 게 1월 15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시점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취재 종합해 문자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1월 15일 김 여사의 문자가 시작됐습니다. 2차례 보냈는데 영부인 사과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 관계를 중재하려고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이날 메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일 뒤에 이 문자가 추가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일 문자 친윤 측 주장 종합해보면요. 저희가 이 역시도 화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비대위 뜻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등 자신을 낮추고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한계 측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여기에는 내용이 좀 더 있다고 합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거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거다. 그럼에도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럼에도라는 게 친한계 측의 주장입니다.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쭉 설명한 뒤 그럼에도 원하면 하겠다는 말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겁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그럼에도가 무슨 의미라는 것이냐. 당이 원하면 사과
사과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핵심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19일 문자부터 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거군요. 그 다음 문자는 뭡니까? 네, 그로부터 4일 뒤 23일에 온 문자입니다. 잠시 이 시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틀 전 한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쏟아진 때였습니다. 친윤 측 말을 종합해보면요. 김 여사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반면 친한계 측은 이날도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한 후보의 악의적 댓글단은 김 여사 측 인물들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한 건데요. 이날도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친한계 측은 역시 앞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자는 뭡니까? 네, 김 여사 한 위원장 사퇴 압박 상황을 애둘러 언급했는데요. 큰 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대통령이 역정내서 그런 건데 상황 공감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측 취재를 종합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친윤계 측은 구체적 내용 대신 이날도 김 여사가 낮은 자세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양측 주장을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먼저 친윤계 측입니다. 고민 끝에 절제된 표현으로 자존심을 굽어가며 정중하게 보낸 건데 읽고 답하지 않은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묻는 거죠. 친한계 측에서는 당시 전후 맥락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지도부의 김 여사 사과 요구에 20일 친윤계에서는 사과 불가론을 띄웠고 21일 대통령실에 사퇴 압박이 있었죠. 원내에서는 연판장, 윤리위 회부 등 한동훈 사퇴론이 제기될 때였습니다. 사퇴는 사퇴대로 요구하면서 사과하겠다고 문자 보내는 건 앞뒤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 문자 공개가 결국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구에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까? 네, 당권 주자들은 서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론이 부각돼 한 후보 지지자 이탈이 있을 거란 주장과 오히려 이 시점에 여사 문자가 공개된 것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결집할 거란 계산이 맞서는 거죠. 유불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요. 대통령 관계에 민감한 전통 지지층과 새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관건인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자칫 야당에 공격받을 수 있는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자충수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반성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시점에 또 자중질환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미래 비전은 없고 과거에 매몰돼서 이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